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방문했었던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어서 고등학교 때를 한번 돌아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돌아보니까 당시 대성고등학교가 자사고,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처음 선정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네에서 공부를 좀 한다는 친구들이 대성고등학교로 많이 몰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자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피를 봤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좀 어중간한 친구들 모두 피를 본 사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들이 아마 일반 고등학교를 갔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진짜 괴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약간 중하위권 학생이었어요, 성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저희가 옛날 느낌처럼 우열반을 가려서 과목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거진 저랑 비슷한 수준이었었는데 간혹 가다가 굉장히 천재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령 수업 시간에 맨날 잠을 자요. 퇴근하고 그 뭐라 그러죠? 학교 후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그 친구는 게임만 하는 친구였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잠만 자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살아나서 밥도 맛있게 먹고 야무지게 먹고 핸드폰으로 뭐 게임도 하고, 사실 원래 핸드폰을 다 제출하는 게 규정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몰래 이제 핸드폰을 안 내고 혹은 이제 공기계 같은 걸 내고 몰래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였었단 말이죠. 근데 수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언어적인, 국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대개 1등급 아니면 2등급 나오고 그렇게 막 떨어지는 건 없었어요. 단 사탐, 과탐, 저는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탐 관련해서는 그렇게 뛰어난 모습은 못 보여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국영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보면은 수업 태도도 안 좋고 항상 약간 문제하식으로 치부가 됐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썽을 피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그래도 학교를 꽤 잘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인서울급으로 한 2, 3등급 때에 대학교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의 천재는 저는 실제로 속독하는 걸 처음 봤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개그맨들이나 뭐 웃기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속독한다면 다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책을 이렇게 딱 펼치면 Z자로 책을 읽어요. 그리고 펼쳤을 때 양면을 보는데 10초 이상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잡지를 펴서 글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교과서라든지 무슨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 꽉 채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Z자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너는 거짓말이다 해서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니까 중간에 진짜 랜덤으로 딱 펼친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0초까지 시간을 준 다음에 제가 이제 책을 딱 덮었죠. 내용의 줄거리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거리를 한 두세 줄 정도 얘기해주고 요 페이지에서만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얘는 진짜 미친놈이구나. 얘는 서울대를 가면 가겠다. 근데 얘도 공부를 안 했어. 야자를 한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과외를 한다든지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책 좋아하고 이랬던 친구여서. 근데 또 웃긴 게 수학을 잘해.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하고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영어를 할 때도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도 저는 영어를 읽을 줄만 알지 어떻게 해석하는 줄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애플이 있으면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애플이 사과라는 거는 알겠는데 어떤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사과를 샀다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I buy apple,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완전 바닥에서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한국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정말 문장 그대로를 그냥 습득하는, 그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그냥 느낌으로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I면 나고 buy면 사다고 애플이면 사과고 이거를 어떻게 문장을 한국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느라 그 과정을 익히는데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막 6등급도 나오고 수시에서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제 입장에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와 진짜 얘네는 진짜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꽤나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재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와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나름 유명하다고 하면 유명한 친구인데, 제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피파 온라인입니다. FC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자기가 게임을 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친구들끼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자기가 스타크래프트 대회에 나가서 뭐 입상도 할 정도로 난 아마추어에 대해서 굉장히 날렸다 하는 친구들과도 게임도 해보고 하면은 잘하죠. 잘하는데 뭐 프로가 될 수 있을 법한 만큼의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한 친구가 자기가 프로게이머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자 그냥 뭐 하는 얘기겠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소속사의 연습생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게임을 제가 전혀 안 하던 상황이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이 지나고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선임이 있으면 항상 그 선임이 보고 싶은 거를 봐야 돼요. 근데 되게 보통 롤 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때는 특이하게 피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임 따라서 봤는데 되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익숙한 이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동창이 프로가 돼가지고 TV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 정세현 선수를 만나보시죠. 예, 정세현 선수. 이거 요새 유행이잖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요게 역습이 기가 막힙니다. 아! 정세 선수랑 갑자기 합방하는데 합동방송은 좀 꺼려하시는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을 수 있어.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 소식은 별도로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동문 중에 누가 그렇게 유명한가 봤더니만 남궁민 선배님 계시고,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대성고등학교. 오지호 선배님 계시고, 손범수 아나운서님 계시고,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와 가까웠던 동문 중에 좀 유명하셨던 분은 이제 맹세창이라는 그 아역 배우 출신 배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의리 김보성 형님도 저희 이제 대성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충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은평구 출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컨츄리 꼬꼬의 탁재훈 선배님, 신정환 선배님, 뭐 선배님은 아니지만 탁재훈님, 신정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가인님도 저희 동네고, 그나마 저희 또래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제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었던 연예인이 카라 허영진님, 그분이 아마 9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연예계 활동을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유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중학교를 다녔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불광천 길에 그 허영진님 어머님이 하시던 카페가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뭐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고, 김신영님도 동맥여고를 나오셨고, 장나라님은 이제 예일여고를 나오셨고, 이 주변에 굉장히 연예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 출신 이승철, 김태원, 뭐 부활 출신 보컬들도 대부분이 은평구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 은평구가 굉장히 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우리 선배님들을 따라서 저도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실제로 등하교를 하던 등하교 길이었고요. 이쪽 길을 지나가면서 저희 동네를 좀 소소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은 동명여고 이제 상고라고 해야 되나요? 동명여고 예하에 있는 상업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이곳은 기존의 동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2020년도에 동명생활경영고등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신영님과 함께 카라의 구하라님과 주얼리의 박정환님이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깐타피아 분식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학교길에 지나갈 때마다 그 떡볶이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분식집에서는 맡아보지 못했던 카레 떡볶이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꼭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만 하다가 겨우 이렇게 졸업을 했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채 깐타피아는 문을 닫게 됐네요. 근데 아마 동명여고 다니시던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걸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지금 하교 시간인가 봐요.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예전에 파리바게트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연신내에서 약속을 잡는다 치면 다 여기 파리바게트 앞에서 약속의 장소가 되곤 했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KFC처럼 만남의 장소였는데 지금은 무슨 가차샵? 인형 뽑기 샵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요. 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로또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에는 뭐 1등이 11번, 2등이 67번 이렇게 당첨이 됐다 그러고 지금은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줄을 엄청 길게 섭니다, 사람들이. 저는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사봤는데 저는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대체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원래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진짜 옛날만 하더라도 여기는 설입니다, 설. 조폭들이 여기 상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호박나이트를 운영하던 조직들이 연신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이트클럽형 촬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촬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끼리 여기 GD도 왔고 태양도 왔고 여러 연예인들 많이 왔다고 하니까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가 학교인지라 도망치듯이 나올 수는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 지금은 프레페펄스라는 다이어트 푸드점이 들어왔는데 이곳이 예전에는 CNA라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매번 방문하는 지금의 아트박스급보다 더 파급력이 컸었던 그런 문구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생각나는 게 예전에 무슨 빅뱅 안경, MC몽 뭐 젤리 시계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다들 여기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추억의 공간이죠. 90년대생들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은 짐박스라는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왔는데 이곳이 원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방이었어요. 수노래방이라고 연신내 양대산맥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수노래방 파, 레인보우 파 이렇게 나눠지곤 했었습니다. 수노래방의 장점은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단점은 레인보우 노래방보다는 조금은 비쌌다. 한 1-2천 원 정도 더 비쌌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수노래방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여유롭게 놀았었고 돈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곳 레인보우 노래방을 와서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지금은 짱구 빌딩이 들어왔는데 제 기억에는 여기 영원히 레인보우 노래방 건물입니다. 이 은평구 쪽이 이상하게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선정고등학교 출신 중에 래퍼 스윙스 분이 자주 가던 술집이라고 20살 때 그렇게 되게 유명한 맛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방문을 했었는데 안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시그니처 메뉴인 호박 동동주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닌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었던, 그리고 이 동네를 살아도 이 호박을 방문해보지 않았던 분들한테 여기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만족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박은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호박 동동주. 막걸리를 시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호박 동동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요즘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야장에서 한잔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가성비 좋은 고깃집을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봤을 때 마르, 보통 3인분 이상 시키면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 고등학교 20살 때 친구들이랑 여기 자주 와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까볼루는 진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양식집이죠. 보이시나요? Since 1999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오랫동안 버틴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학교 때 뭐 흑역사라면 흑역사지만 축제 때 다들 가수 부르잖아요. 무대에서 약간 스페셜 이벤트로 학생들을 이제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무대 위로 올라간 거죠. 대박! 얼른 올라가? 저는 어제 뷰 봤는데 내 가운데로 한번. 네, 가운데에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특혜 그 가수분과 악수, 두 번째 특혜 같이 듀엣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노래를 그 무대에서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아버님께서 여기 연신내에서 예전에 고깃집을 하셨어요. 그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꽤나 크게 장사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누구냐고요? 어쿠스틱 콜라보라고 뭐 요즘에는 디에이드라는 활동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다은님과 같이 그렇게 듀엣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추억이네요. 어쿠스틱 콜라보. 또 20살 때 기타 친다고 또 까불면서 밴드를 한다고 나름 그때 썰은 굉장히 신기한 썰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갈 곳은 지금까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혹은 연예인 지인이 운영을 했었던 그런 음식점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연예인이 운영을 하는 연신내 맛집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형제곱창은 가수 DJ DOC 이하늘님의 가게라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을 해서 먹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 하시는 곳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 믿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끝판왕에 한 명 있습니다. 연신내 관련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기보다는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렸을 때 약간 그분 썰이 많았어요. 뭐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분 차를 타고 한번 드라이브를 했었다. 근데 그 차가 롤스로이스였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허경영 씨가 이 동네에서 꽤나 이름을 날리고 다녔어요.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자기 뭐 롤스로이스 탄 그 허경영 봤다, 같이 차에 한번 태워서 뭐 차자랑 했다더니 뭐 드라이브를 한번 했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 한번 안 주나 하면서 한번 연신내를 한번 쭉 돌았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특이한 썰이었죠. 그리고 그 하트 시그널 1이었는지 2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김현우님 막 떴을 때 오용준님 때 출연하셨던 오용준님은 여기 근처 은평구 근처 진관동에서 그 당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그널 장면 중에 오용준님 맛집으로 해가지고 등장한 곳이 바로 이곳 심야식당 세이지는 데이트하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술 한잔 하기에도 좋고 좀 정갈한 일식을 맛보고 싶을 때 여기 방문해 보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방문을 해본 결과 같이 방문했던 분들의 그런 평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연예인 토크는 이쯤 하고 다시 저희 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크게 뭐 많이 달라진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가련 초등학교가 지금 없어졌나봐요. 공사 중이네요.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몰라도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좀 우거져서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햇빛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나름의 힐링 포인트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연신내에서도 꽤나 한참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좀 먼 학생들의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등교를 했었는데 저랑 제 친구들은 중학교 때 같이 등교를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져서 같이 걸어서 이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그 맥도날드 골목으로 해서 쭉 일자로 들어오면 저희 학교 가는 길이 나왔어요. 가다 보면 이렇게 선일초등학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가는 길에 이제 여고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선일 이비지니스였고 그리고 선일여고도 같이 있었어요. 뭐 남고와 여고가 붙어 있으면 약간의 그런 로망들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들 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항상 축제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축제를 할 때 선일여고를 정식으로 초청을 했나봐요. 그때 당시 무슨 토마토를 막 던지고 막 이러면서 싸움이 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축제할 때도 이제 공식으로 초청하는 일은 없고 이제 동네 분들이 올 때 간혹가다 이제 선일여고 학생들이 방문을 하는 격은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선일여고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련동 안쪽에 그 은평구 홍보대사 댄서 아이키님이 산다고 알고 있어요. 이 동네도 알게 모르게 연예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성고등학교에 이어져 있는 유명한 산이 봉산이라고 있는데 이 봉산을 넘어가면 선정고등학교가 또 나옵니다. 연예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2AM 임스롱, 앞서 말씀드렸던 스윙스, 그리고 박화요비님, 모델 안재현님 이렇게 선정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는 와중에 저희 중고등학교 앞을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는데 아, 이 언덕 장난 아닙니다. 13년 만에 다시 올라보네요. 와, 근데 진짜 이 언덕 장난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언덕이 있었어요. 심지어 대학교까지. 근데 그 난이도가 학년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여기는 빡세요. 빡센데 그래도 한 중난이도? 저희 대학교 소개를 하면서 한번 언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늦을 때는 이 언덕을 뛰기도 했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뛰어갔는데 지금은 천천히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도 힘드네요. 와, 햇빛 이렇게 비추니까 무슨 천국 가는 것 같네. 지금은 이제 다 하교해서 그런가 조용하네요. 근데 보면은 양옆으로 주택가가 있어요. 일반인들도 이곳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매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는 건데 대단하시죠. 거의 이분들은 셰르파예요, 셰르파. 아, 빡셉니다, 빡세.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이 대성 서점. 이제 쉬는 시간대나 가끔 이제 교재가 필요할 때 여기 와가지고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학교 앞에는 이런 문방구나 서점이 있어야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를 들어가도 되나? 앞에 경비분이 계실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우리 학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잔디밭이어가지고 운동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 지금 영상을 조금 찍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운동장 한 바퀴만 좀 돌아도 괜찮을까요? 방문록만 한번 기회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방송국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근데 그 저 개인 유튜브면은 제가 여기 책임 있는 시설 그분한테 통화는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제가 여기 그,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예. 네. 그래요. 예, 졸업생이시고. 예. 네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통화 한번. 예. 자.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 단계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컷. 잘렸습니다. 그 졸업생법보다 안 되네요. 하긴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머리는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이 언덕을 올라온 보람이 없네요. 아쉽게도. 아쉽네요.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더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인기가 있어진 다음에 행정반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당탕탕 고등학교 방문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추억이 담겼었던 연신내 어떻게 변했는지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스레 꺼내놓을게. 당신의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가 되길. 빛바랜 뷰